네, 안녕하세요. 희생교실의 희생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옹 시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우리 바로 들어갑니다. 순서는 통영정부, 그리고 제1제정,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 프랑스 혁명 배웠는데 기억 안 나는 친구들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이어지거든요. 꼭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바로 보기는요. 선생님 그림 하나 갖고 왔어요. 너무 유명한 그림인데 여기 보면 보나파르트라고 써 있어요. 보나파르트 혹시 들어봤나요? 이 사람은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너무도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이 그림은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로 전쟁을 하러 가는 길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좀 과장돼 있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정말 멋있는 그림이잖아요. 이 나폴레옹이 어떤 일을 했는지 바로 들어가 볼게요. 통영정부인데요. 우리 저번 시간 기억나나요? 저번 시간에 프랑스 혁명의 마무리는 총재 정부로 끝났습니다. 우리 총재 정부가 무능해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로 선생님이 끝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폴레옹은 통령이 됩니다. 제1통령. 딱 한 명의 통령, 나폴레옹이 모든 권력을 갖게 돼요. 이 나폴레옹이 제1통령에 취임하게 되면서요, 자신들의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일단 나폴레옹은 전쟁을 엄청 잘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대프랑스 동맹, 프랑스를 대항하기 위해 유럽 각국의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싸웠던 것을 나폴레옹은 차례차례 격파를 해냅니다.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행정제도를 마련해요. 막 지방에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라고 할까요? 시장 이런 사람들을 황제가 직접 임명해서 보내게 됩니다. 상당히 중앙 집권적이죠. 그 이전에 프랑스는 봉건 제도였잖아요. 지방의 영주들이 주도해서 다스렸는데 이제 중앙에서 이것들을 보냈다라는 걸로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교육제도, 여러분들이 아는 학교, 그러니까 공교육 같은 국민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고 뿐만 아니라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어가지고요. 새로운 시민사회의 규범을 담았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 평등, 우애, 이러한 가치들을 담은 법전으로 상당히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법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온 사진, 그림이죠. 나폴레옹 1세 황제로 즉위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왜 자꾸 사진이래요? 그림이죠. 이 당시에 사진기가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요, 국민투표로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모든 권력을 갖고, 그리고 너무도 전쟁에서도 잘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나폴레옹이 공화정 상태의 프랑스 정부에서 황제로 즉위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했고요. 국민 투표를 거쳐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으려고 했죠.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와요. 90%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는데 이 투표에 대해서 조작을 제기하는 역사가들도 꽤 많습니다. 어찌됐든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요, 대외 팽창에 역시 계속합니다. 황제가 되자마자 전쟁을 치러요. 유럽을 제패합니다. 이 전쟁에서 연정연승했던 나폴레옹은요, 프랑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독일의 영토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그리고 이탈리아, 그 너머의 폴란드까지 정말로 넓은 영토, 그리고 자신의 위성 국가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하지만 영국과의 해전에서 패배하게 돼요. 영국은 항상 그 배에 강했잖아요. 우리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무적함대를 격파했던 그 해전들을 기억할 겁니다. 영국의 이때 정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급이라고 할 수 있는 넬슨 제독이 이 나폴레옹의 해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영국 정벌을 포기하게 되죠. 이 그림은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될 때의 사진인데, 조제핀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에게 직접 황후관을 하사하는 나폴레옹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황제가 될 때는 교황이 직접 관을 씌워줘요. 근데 나폴레옹은 스스로 관을 자기 스스로 썼을 뿐만 아니라 자기 황후에게 자기가 직접 황후관을 하사합니다. 그만큼 나폴레옹은
자신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 영국에게 해전에서 패배했죠. 그러고 나서 이 영국을 어떻게 처리할까라 고민하다가 대륙봉쇄령이라는 걸 선포하게 됩니다. 대륙봉쇄령, 말 그대로 대륙을 봉쇄한다라는 거예요.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은 절대로 영국과의 무역을 하지 마라! 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영국이 쪼그라들 줄 알았는데요. 영국은 바다를 통해서 해외 식민지와의 거래를 통해서 전혀 타격이 없었어요. 반면 영국의 물건을 사지 못한 대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대륙 봉쇄력을 어긴 게 바로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몰락에서는요, 이 대륙 봉쇄력을 어긴 러시아를 혼내주기 위해 모스크바로 원정을 떠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요, 청야 전술이라고 하는데 모든 걸 태우고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아무 피를 흘리지 않고 나폴레옹이 점령을 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점령해야 되고 다스려야 될 게 없습니다. 그러고 겨울이 찾아오죠. 그 어떤 장군보다, 이순신 장군보다 더 무서운 게 동장군이라고 합니다. 동장군, 겨울 장군입니다. 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나폴레옹은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나폴레옹을 공격하기 위해 다시금 프랑스 동맹에게 의해서 나폴레옹은 패배하게 되고요. 나폴레옹은 다른 데로 유배를 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탈출했지만 역시 또 전쟁을 통해서 다시 또 패배하게 돼서 영원히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된 나폴레옹의 최후를 볼 수 있습니다. 역사 바로 보기는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는 그 길을, 그 과정을 그려낸 그림이요. 정말 많은 군인들이 여기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이요, 프랑스 혁명 이념을 전 유럽에 전파했다는 그러한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 자유, 평등, 우애, 이러한 것들을 전 유럽에 전쟁하고 전쟁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런 것들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촉진하게 돼요. 나폴레옹이 원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프랑스 혁명,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런 걸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주의와 그리고 다른 민족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각 나라들마다 꼽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나라들이 통일하게 되고 또 여러 나라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이에요. 이렇게 나폴레옹은요, 정말 많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프랑스를 개혁하고 그리고 그 혁명 이념을 전 유럽에 전파했다는 그 엄청난 업적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독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많은 전쟁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자신이 황제가 되기 위해 투표를 조작하는 등 정말 이상한 짓들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 댓글 이벤트예요. 나폴레옹은 영웅일까요? 독재자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나폴레옹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뭐 배울지, 수업 시간에 뭘 할지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